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의 장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유사 문법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문법을 가르치죠. 문법을 보통 하루에 두 개 정도의 문법을 가르치는데 초급에서는 네, 그렇게 어떤 유사 문법, 어떤 비교에 대한 질문이 많지 않은데요. 중급 이상이 되면 그동안 좀 많은 문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비슷한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사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은 그 차이점을 알고 그것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유사 문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 교사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가 않으면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교사들은 그 유사 문법 비교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유사 문법을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학생들이 알기 쉽게 간결하게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사들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학생들한테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슷하다는 것은 이제 잘못된 답변이죠. 비슷하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초급에서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사 문법 비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중급 이상이 되면 유사 문법 비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교사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사 문법 비교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유사 문법은 계획에 관련된 문법입니다. 계획과 관련된 문법인데 계획과 관련된 문법도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 왜 이렇게 비슷한 문법이 많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슷한 문법이 많이 있게 되면 그것이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고 학습해야 될 것도 많아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볼멘 소리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교사는 그 어떤 그런 학생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쉽게 제시를 해 줘야 학생들이 더 의욕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그런 마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사 문법 비교 중에서 이제 계획과 관련된 유사 문법을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계획과 관련된 문법이 이제 저희가 1급, 2급, 3급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배우는 문법은 의료고 합니다. 의료고 하다. 의료고 하다의 문법이 있고요. 이것은 1급 한 후반부에 나오는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급에서 나오는 문법이 동사 기로 하다입니다. 동사 기로 하다도 거의 한 2급 후반에 좀 늦게 나오면 3급 초반에 나올 수도 있는 그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을가하다는 이것은 한 3급 또는 이것도 4급에 나올 수 있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당연히 1급에서 의료고 하다 공부한 학생들은 뭐 더 다른 어떤 문법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사 문법 비교에 대한 질문이 없겠죠. 그렇지만 2급, 3급으로 갈수록 기존에 배운 어떤 유사 문법과 목표 문법을 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학생들은 그 문법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면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만 쓰지 잘 모르는 것은 피합니다. 회피 전략을 하죠.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계속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학생의 언어 유창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급은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그 차이점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차이점을 설명해 줄 때는 저희가 장황하게 이론적으로 장황하게 사전적 의미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더 복잡하고 오히려 그 설명이 더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지고 학생들은 또 이해를 못하고요. 그래서 학생의 눈높이, 학습자의 수준, 학습자의 언어로 그 차이점을 간결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의료과하다, 기료하다, 의과하다 이것을 한 3급 정도까지 공부한 학생은 꼭 이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은 이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계획인데 의료과하다도 계획, 기료하다도 계획, 네, 의과하다도 계획인데 그렇다면 선생님 이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는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 차이점을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 어떻게 학생한테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마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무책임한 답변이고요.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른 점을 학생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가? 자, 간단하지 않지만 간단합니다. 간단하지 않지만 간단해요. 그러니까는 설명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렵죠. 복잡하지만 알면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쉽게 학생한테 가르칠지를 제가 하나의 어떤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3초 정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면 뭐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초, 2초, 3초. 자, 넘어갑니다. 네. 아이고, 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을가하다, 의료가하다, 기료하다 이것을 유사 문법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자, 제가 학생한테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을가하다, 의료가하다, 기료하다를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합니다. 이런 것은 공식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공식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부등호 처리로 뭔가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암시적으로 제시를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퍼센트까지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을가하다는 50%의 계획이다. 그리고 의료가하다는 70에서 80%의 계획이다. 그 다음에 기료하다는 95% 이상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기료하다는 거의 바뀌지 않는 거죠. 한번 자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주말에 영화를 볼까 해요. 그러면 이것은 꼭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말에 영화를 볼까 해요는 이거는 50%입니다. 이거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의 문법 중에 가장 계획의 어떤 비중이 낮은 거죠. 그래서 한 50% 정도가 을가하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문법이. 자, 그런데 의료과하다는 70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과하다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주말에 영화를 보려고 해요. 이것은 거의 7, 80%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과하다보다 더 영화를 볼 그런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주말에 친구와 영화를 보려고 해요. 이것은 더 의과하다보다 주말에 친구와 영화를 볼까 해요보다는 더 어떤 영화를 볼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로하다는 자, 주말에 친구와 영화를 보기로 했어. 이거는 거의 약속을 한 거죠. 계획인데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 그러니까 95% 이상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기로하다는 거의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로하다는 을가하다, 의르고 하다보다도 더 그런 어떤 계획의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을가하다, 의료가하다, 기료하다를 비교했을 때 을가하다가 계획의 어떤 그런 비중이 가장 낮은 50%고 의료가하다는
물가다보다 조금 더 높은 70, 80%의 계획의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루하다는 가장 높은 을가하다, 을구하다보다 더 그런 계획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의 100%에 가까운 95%의 계획의 어떤 그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학생들한테, 외국인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이 문법을 비교할 때, 저희가 이렇게 부등호로 공식화하고, 비중, 퍼센트로 이렇게 비교를 해준다면 학생들은 을가하다, 을구하다, 기루하다의 그런 차이점을 명확하게, 쉽고 간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는 가르치기 위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교실 현장에서 한국 교사가 알아야 될 그런 지식이에요. 이것이 가르치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또 학생들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고 이 차이점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전적 의미라든지 어떤 문법책, 이론적 지식으로 을가하다, 을구하다, 기루하다를 이것을 추상적으로 장황하게 구구절절 설명하게 되면 복잡해지고요. 또 어려운 어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설명도 길어지고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학생들은 들어도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죠. 알면 다행인데 모른다라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교수한다면 이것이 교수법이죠. 이것이 한국 교수법입니다. 이렇게 문법을 가르칠 때는 학생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이 차이를 구분해서 학생들은 을가하다, 을유하다, 기루하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으로 교수학적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사는 그것이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이고요. 한국 교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메시지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어떤 관점, 개념을 가지시고 가르치셔야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힘들게 복잡하게 어렵게 가르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한국어를 아주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의 예를 보여드린 이 방식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꼭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하나의 어떤 학생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방식으로 쉽게 선생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학생들한테 교육하시면 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신나게, 흥미롭게,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유사 문법 비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 사전적 의미로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지식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학습자의 언어로 간결하게 이것을 가르치는 지식으로 교수학적 변화를 해서 알려줘야 학생들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기 전에, 네, 죄송합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 학과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저희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교육학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이나 또 저희 학과에서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저희가 도란도라 스터디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실제적인 어떤 수업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노하우. 제가 대학교 한국어 교육기관, 그러니까 어학당이죠. 제가 2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그런 어떤 제가 20년의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 오시게 되면 이런 비법, 이런 것들 제가 전수해 드리니까 저희 학과에 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칠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자신감을 갖고 한국 교사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학과에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에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